보통 남자들은 취업을 하면 매우 기뻐하지만 3년 정도가 지나면 동태 눈깔이 된다. 눈에 힘이 없고 초점이 사라진다. 대학생 때나 신입사원일 때 가졌던 꿈과 열망은 전부 사라진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원하게 만들어졌다. 바로 승리와 더 높은 지위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거나 사냥감을 잡는 건 우리 인류에게 무척 중요했다. 적에게 패배하거나 사냥을 못하는 사람은 모두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다.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번식할 확률이 더 올라가고 생존할 확률이 더 올라갔다. 그 결과 남자들은 승리할 때 기쁨을 느끼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즐거움을 느끼게 진화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남자들은 좀처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 구조에서 아주 낮은 지위에 머무른다. 특히 직장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머무른다. 절대 다수의 남자들이 좌절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게 이 때문이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술과 담배, 게임에 의존하는 것이다. 혹은 누군가를 심하게 뒷담화한다. 하지만 이는 잠깐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뿐이다.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남자들이 좌절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승리를 하고 집단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점차 무얼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해낼 수 있는 승자의 곡선에 들어설 수 있다. 승자의 곡선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작은 일을 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연승을 하는 스포츠팀이 기세로 다른 팀을 이기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승자의 곡선에 올라탈 수 있을까? 여기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작은 승리를 한다.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조금씩 달성해보자. 무엇이 승리인지는 당신이 정의한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어제보다 나아지거나 당신 스스로와 정한 약속을 지켰다면 승리한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이탈리아어를 배우려 한다. 꼭 한번 나폴리 여행을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폴리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나폴리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당신은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때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말할지도 모른다. 특히 당신과 친한 사람일수록 말릴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건 소용이 없어.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거야.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탈리아 잘하는 사람은 널렸어. 허나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당신은 무언가를 조금씩 배우는 과정에서 더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제는 이탈리아 단어 하나밖에 몰랐지만 오늘은 5개나 알고 있다. 어제는 이탈리아인을 만나도 가만히 있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을 해야 했지만 오늘은 단어를 말해보고 의사소통을 시도해볼 수 있다. 어제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이다. 오늘 당신은 승리한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어 전문가나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하지만 당신은 한 발자국 전진했다. 내일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일도 공부하기로 한 약속을 자신과 지킨다면 당신은 승리한 것이다. 혹시 누가 알겠는가? 꾸준히 이탈리아어를 배우다 보면 언젠가 나폴리에 갔을 때 만나게 된 이상형에게 말을 걸고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번역기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로 말이다. 이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어떠한 인공지능도 해줄 수 없는 일이다. 이탈리아어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을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매일 5분씩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어제보다 10분 일찍 일어나기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승리로 정의하는 것이 곧 승리이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대단해지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주변의 압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자.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자. 누구나 초보였던 순간이 있다. 아인슈타인도 덧셈과 뺄셈을 배워야 했던 순간이 있고, 손흥민도 공차는 법을 배워야 했던 순간이 있다. 작은 시작, 작은 승리로 조금씩 해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자. 둘째, 작은 집단의 리더가 되어라.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고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분비가 된다. 아주 조그만 집단이어도 좋다. 3명이 모이는 독서 모임이어도 좋고, 몇 명만 있는 조깅 모임이어도 좋다. 모임을 직접 만들고 적어도 한 달 동안 이끌어 나가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다. 누군가를 이끄는 상황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테스토스테론도 증가한다. 작은 모임이지만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리더십이 더 커진다. 50대 넘은 사람들이 직장 등에서 위치가 불안하게 되면 온갖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협회장이나 모임의 장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장에서 계층이 떨어지는 것을 직장 밖에서라도 계층을 올려서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라면 회사 밖에서 더 리더가 될 필요가 있다. 낮은 위치에 오래 있으면 그게 고착화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모임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평소 관심 있던 취미나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로 시작하자.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과 모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은연중에 다 서열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쟤는 나보다 낮고 쟤는 나보다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위치가 떨어진다고 여길 것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려는 일을 트집 잡기 마련이다.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과 새로 모임을 시작하는 게 좋다. 처음 1명만 모으면 3명째부터는 매우 쉽다. 지금 당장 모임 앱을 켜고 모임을 열어보도록 하자. 첫 모임을 나가게 되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누군가를 가르쳐보라.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높은 지위에 있게 된다. 대학교 2학년이어도 갓 대학을 입학한 신입생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아는 선배이다. 대학교 2학년이 신입생에게 학교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다 보면 자연히 서열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미 직장인이 취준생에게 취업하는 법에 대해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행위이다. 낮은 서열의 사람은 높은 서열의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 계속 듣는 행위 자체가 서열을 정하는 일이 된다.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욕구는 내가 맞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회사 부장과 회식을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다 의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내 서열에 위협을 가하기에 마음에 안 들어 훈계하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꼰대짓을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내가 아는 노하우나 인생 경험을 최대한 알려주도록 하자. 내가 대리라면 사원들에게 아는 것을 최대한 알려주도록 하자. 내가 아직 신입사원이라면 학교 후배들에게 취업 관련해서 알려주도록 하자. 3번에서 4번만 해보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솟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도 좀 더 자신감이 있고 심지어 가르치려고 한다.
패자의 곡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승자의 곡선을 타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매일 실천하여 스스로가 원하는 삶, 진취적인 삶을 살기 바란다.